저희가 지금까지 P 디자인의 오토 기능 그리고 다른 모듈 디자인 센터라는 모듈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한 저희가 이제 컷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레이아웃 앤 에디팅에서 뭔가 도형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상단 이미지에서 어떤 오토 기능이라든지 디자인 센터라든지 에서 이미지를 열면 자동으로 레이아웃 앤 에디팅에서도 그 이미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렇다면 바로 그냥 레이아웃 앤 에디팅으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데 저희 예제를 전 시간에 했던 컷워크 예제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고 자, 한번 이 앵커 박스를 놓치면 다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토 펀칭이 아니라 매뉴얼 펀칭이라 함은 자, 홈에서 여기 쉐입이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이런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아웃라인과 도형과 그리고 매뉴얼 펀치와 그리고 이런 쉐입을 이용해서 이런 밑그림에 따라 그려내는 방법을 우리는 매뉴얼 펀칭이라고 합니다. 자, 왜 펀칭이라고 하느냐? 저희 펀칭이라고 하면 어떤 패브릭이나 종이 같은 데 구멍을 뻥 뚫는 그런 행위, 뭐 그런 기구들을 의미하잖아요. 컴퓨터 자수 초기는 예전에는 요런 이제는 테이프에다가 자수의 이제 바늘대가 움직이는 좌표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읽히게 하는 요런 작업을 해서 자수를 했어요. 같은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자수할 때. 그래서 이 구멍 뚫는 작업을 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자수 디자인을 펀칭이라는 용어를 지금 이제 현 산업에서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화 되면서부터는 펀칭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시각적인 디자인을 컴퓨터 머신이 읽는 코드, 0과 1의 불리한 코드로 바꾸는 디지털화, 디지타이징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따라서 한번 매뉴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물론 컷워크 시간에 이렇게 오픈 커브를 이용해서 점을 찍어가면서 이런 라인을 하나씩 그렸습니다. 자, 저는 이게 다 세밀하게 그리지 않고요. 그래서 완료되면 더블 클릭을 해서 닫았죠. 그리는 모드가 계속 나와 있으니까 오른 클릭으로 얘를 떼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만약에 붙일 경우에는 편집 모드로 가서 그쵸? 점을 잡고 Alt를 누르고 X 펼쳐진 데다가 빨간 사각형이 생길 때까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인이 닫혀있게 바뀌면서 면 채움까지 되면 저희는 쉐입 창에서 여기서 면을 쓰지 않을래 라고 지웠습니다. 면이 있을 경우에 편집 모드에서 이 화살표는 면 스티치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이미 그려봤기 때문에 저 이제 생략을 하고 델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려볼 오브젝트는 자, 요런 오브젝트와 지금 이 매뉴얼 펀치라는 요 오브젝트입니다. 자, 요 매뉴얼 펀치는 하나만 집어볼게요. 직선 이렇게 기둥을 그리고 1번 면, 2번 면, 1번 면, 2번 면, 1번 면, 2번 면을 자, 요게 지금 이제는 스티치의 각도거든요. 이 각도를 지정해주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자, 편집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화살표를 생기게 함으로써 임의적으로 이 오브젝트의 스티치의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티치를 말합니다. 물론 올릴 수 있는 스티치의 방향을 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저희가 그냥 오토로 잡으면 이 레터의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쓰는 순서에 따라 위아래가 있잖아요. 근데 오토는 툴의 마음대로 뭐 나중에 자수 놓을지 먼저 자수 놓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위아래 자수에 뭐 어떤 게 먼저 자수되고 어떤 게 나중에 자수가 되는지 저희가 지정해서 레터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매뉴얼 펀칭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매뉴얼 펀치 요 네 가지 오브젝트를 쓰는데요. 자 얘는 직선, 저희는 이제 칼럼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기둥 오브젝트. 얘는 곡선, 그리고 얘는 러닝 스티치, 얘는 피드, 뭐라고 말할까요? 커넥션을 일부러 만들어 줄 때 씁니다. 자 볼까요? 자 우선 저는 얘가 곡선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곡선을 잡고요. 자 세팅 방향을 지정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얘가 이런 이미지나 이런 로딩이 느려서 참. 자 시작점 찍고 이렇게 찍어줬고요. 자 자 세팅의 방향이 이렇게 되게 할 거야.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다 완성이 돼야 곡선이 완성이 되는 애라 다른 점을 찍으면 확 변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꽤 가이드가 괜찮게 돼서 자 1번 사이드, 2번 사이드, 1번 사이드, 2번 사이드에서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 친구를 잡고 편집 모드에서 노드로 옮겨주고 방향성을 조정해서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십니다. 스티치의 방향성도 조금 조정을 해줘서 부드럽게 펴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C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피드를 잡고 자, 여기서부터 둘 그러셨죠? 여기를 잘 보시고 셋 방향을 잘 그려주고 가고 있는지 보시면서 자 아니면은 지울 때 오른 클릭으로 지우고 왼 클릭으로 놓고 자 이렇게 직선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니까 띡띡 여기까지만 전 찝어줄 겁니다. 그리고 엔터로 다른 데 찍으면 또 다른 점을 찍힐까봐 엔터로 나왔습니다. 자 잘 됐죠? 다시 어떻게 자수되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 자수되고 여기까지 채워져 와서 저절로 이어지네요. 그죠? 매뉴얼로 하면 이것을 찾아주는 기능이 생겼네요. 옛날에는 피드를 다 그렸는데 자 그러면 뭐 굳이 피드를 점프선이 생기지 않는 한 피드를 그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렸죠? 그거를 자, 여기까지 잡아 끌어서 우리 끝까지 내려오게 만들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붙여주셔야 되죠? 다시 매뉴얼 여기서부터 붙이고 둘, 셋 자, 방향성을 스티치의 방향성 아웃라인 뽑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이 아웃라인을 수정할 생각은 하시고 우선은 스티치의 방향을 잘 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웃라인은 여기서 베이지어 라인으로 이렇게 자, 요런 베이지어 방식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점을 하나 찍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자수되나 또 볼까요? 잘 이어지나? 자, 속도를 천천히 해서 여기서 자수되고 자, 얘가 이렇게 채워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저절로. 그죠?
채워지고, 자, 반을 저절로 채워서 왔고, 저절로 점프선이 정리가 되네요. 오, 넥스트보다 많이 달라졌네요. 음. 이젠 오브젝트끼리 매뉴얼로 그리면은 서로 순서대로 알아서 커넥션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이제 이 피드를 그릴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냥 곧바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가 연결해서 제가 위아래 정해놓은 대로 할 테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올래요. 옛날 같았으면 러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을 텐데, 그죠? 방향성만 생각하고 그려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네요. 자, 여기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 그렸어요. 자, 스티치의 방향성, 여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해서 그려서 엔터를 치고 나와서 이건 나중에 사실 편집해도 되는데 이 점의 베이저 라인을 조금 손을 봐주고, 자, 상당히 편해졌네요. 그죠? 매뉴얼 펀칭. 써지는 순서대로 겹쳐지게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그렸어요. 자, T를 그리는데 요거 그린 다음에 요거 그린 다음에 요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릴 수 없겠고, 자, 요거를 두 개 먼저 그리고요. 자, 스티치의 직선으로 되는 방향만 먼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그릴 거예요. 먼저 그냥 자, 이거 잘못됐다. 자,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겠죠? 스티치 방향이 커브일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쪽 먼저죠? 1사이드, 2사이드 찍는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 만약에 여기를 뾰족하고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찍으면 좀 동그랗게, 뾰족하게는 조금 더 뒤로 찍으셔야 되고, 자, 스티치가 동일하게 방향이 필요할 때는 따로 찍지 않으셔도 되고요. 딱 바뀌는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쭉 바뀌게, 여기서는 여기 한번 해주고, 아이고 잘못했다. 자,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이런 게 좀 헷갈려요. 엔터. 자, 이것도 위에서부터 동그랗게 하시려면 이렇게 좀 작게 해주고, 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내려오고, 이쪽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엔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겠죠? 다시 한 면 이게 중요해요. 한 면 가끔 그리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오른 클릭으로 한 점만 그리던 점을 지울 수 있죠. 지금 여기 방향이 잘못된 것 같으면 오른 클릭 다시 찍을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자수를 한번 놓기 전에 자, 요 전체 친구를 컨트롤 A로 잡아서 그냥 풀 컴펜세이션만 줘서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자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해서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자, 언더레이. 자, 요 정도 채우고 요렇게 와서 채워서 여기로 스스로 연결해서 가죠. 그죠? 아주 똑똑해졌어요. 다시 이제 언더레이로 겸사겸사 커넥션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 근데 이제 조금 띄어서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랑 너무 겹쳐져서 이제 이건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알아서 붙고요. 되게 똑똑해졌는데요. 자, 이렇게 또 반을 자기가 스스로 나눠서 저는 일부러 그랬으면 매뉴얼로 반을 나눴을 텐데요. 얘는 이제 스스로 나눠줘서 시작점 끝점을 스스로 옮겨주는 거예요. 제가 찍는 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자, 얘는 매뉴얼 펀칭으로 요 C도 우리가 전 시간에는 그냥 레터링 폰트를 이용해서 했는데 직접 매뉴얼로 예쁘게 그려주고 싶다. 똑같이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젠 요런 오브젝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면이잖아요. 얘는 프리핸드 면, 직접 이렇게 연필처럼 그리는 거 마우스 드래그해서 직선, 곡선인데요. 자, 곡선을 짚고 지금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얘는 X, 얘는 Z예요. X랑 Z가 키보드상 인접해 있거든요. Z를 누르면 직선, X를 누르면 곡선 이렇게 단축키로 바꿔가면서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매뉴얼 펀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선 얘 먼저 그릴게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직선, 곡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뉴얼 펀치로 그리시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저는 직선, Z를 눌러서 직선. 얘는 번갈아 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아웃라인 그리는 거죠. 이제 곡선에 간다. 그러면 X를 눌러서 이제 곡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단축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 코너일 때는 직선인 게 좋겠죠. 그러면 Z였죠? Z를 해서 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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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으로 여기까지 직선으로 그려도 되는데 그냥 곡선으로 갈래요. X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꽤 잘 그려져요. 약간만 감만 잡으시면 코너는 다시 Z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다 됐죠. 얘를 잡고 쉐입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아웃라인 좀 조금 수정을 해주긴 해야 됐고 이제 색깔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순서상으로 이거 다시 도킹할게요. 얘가 계속 땡글땡글 스티치를 이렇게 시뮬레이팅 하면서 땡글땡글 돼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자, 이렇게 밑으로 놓으면 레터링을 이제 매뉴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요런 매뉴얼로 그릴 때 면 같은 경우는 아웃라인만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놔주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희 그리는 방법 자, 요 매뉴얼 펀치가 제일 헷갈려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스트레이트 얘도 Z 얘도 X 얘는 V 얘는 B인데요. XZ XZ X는 직선, Z는 곡선 생각하시면서 직선으로 그리다가 얘는 1사이드, 2사이드, 1사이드, 2사이드 곡선으로 X를 치고 1사이드, 2사이드, 1사이드, 2사이드 아시겠죠?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 자, 요것만 기억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그릴 때 제가 점을 찍을 때 점을 마주보는 점을 방향성을 이렇게 줘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나중에 수정을 해주면 스티치가 펴지거든요. 처음부터 찍을 때 요거 요렇게 밑그림에 이렇게 직각이 되는 방면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지정해주면서 찍어야 나중에 이제 수정을 안 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그렸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이번에도 이제 매뉴얼 펀칭으로 이제 꽃을 만들고 그러면 이파리를 만들고 결을 살려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꽃잎을 만들려면
원을 이용해서 원하는 꽃잎을 쭉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그리기 전에 스티치 타입을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다 그린 후에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세팅으로 그렸는데 자동으로 이 오브젝트의 아웃라인을 따라서 얘는 세팅이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놓였는데, 자, 만약 이 방향성이 마음에 안 들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네, 매뉴얼로 그려야 됩니다. 자, 저희가 세팅의 스티치 방향을 지정해주면서 그릴 수 있는 애는 얘였어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친구를 가이드로 삼아 이런 식으로 엔터 그려주면 되겠죠. 전에 있는 거를 지우고 선택해서 제발 델리트로 지워줬으면 딱 좋겠어. 그리고 약간 이제 여기가 이제 스티치가 넓어지면서 좀 깨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그쵸? 예쁘게 스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왜냐면 세팅이 1.2 정도가 넘어가면 조금 깨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너무 손가락 들어가고 어디에 찝혀가지고 자수가 손상이 되니까 좀 탄탄한 정도의 세팅 너비를 유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잡아서 어떤 기능이냐면, 자, 여기 어레인지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의 두플리케이트는 컨트롤 D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오브젝트를 엇갈려서 놓게 복제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보통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놓으면 바로 오브젝트 위에 붙여지기 때문에 사실 작업창에서 안 보여서 저희가 요 겹쳐진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델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컨트롤 D를 씁니다. 두플리케이트 얘는 컨트롤 D 아니군요. 그냥 두플리케이트입니다. 컨트롤 D 맞는데 왜 안 먹을까요? 컨트롤 D 제발 먹으라. 컨트롤 Z하고 컨트롤 D. 저는 가끔 이 PE 디자인 단축키가 안 먹고 델리키가 안 먹고 이럴 때가 있어서 이게 너무 오래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얘는 스스로 엉켜서 조금 PE 디자인이 약간 이런 오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 저장해서 닫고 다시 열어서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젠 뭐라 그럴까 작업했던 많은 메모리가 쌓여서 잘 키가 안 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꽃 모티브를 하나 잡고 어레인지 카피를 누릅니다. 그래서 꽃을 만드시려면 서클 카피 기능을 이용해야 되고요. 다른 카피 기능은 한번 눌러서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클 카피 중에 이 오브젝트를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할래? 이 오브젝트가 상단, 하단의 모양이 다르다면 여기서 보고서는 어떻게 나열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친구를 고르면 되겠는데, 자, 이 친구로 해서 조금 더 크게 원을 그려서 자, 자리 세울 때까지 자, 이 정도가 괜찮겠다. 그러면 한번 클릭을 딱 해주면 이렇게 꽃 모티브가 생깁니다. 예쁘죠? 자, 그리고 얘가 다 꽃 모티브로 쓰시려면 좀 겹쳐진 게 없으려면 더 크게 그리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겹쳐진 게 너무 조밀하지 않는다면 이 패턴을 살리는 게 이쁠 듯 하고요. 그리고 다른 꽃잎을 한번 그려볼까요? 조금 이제 동그란 꽃잎? 그래서 어레인지 카피 기능 서클로 요만하게 잡고, 자,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서, 자, 색깔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꽃을 그리시고, 얘를 그룹을 해 놓으세요. 꽃 한 모티브를 컨트롤 D로 해서, 그래서 복제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복제를 해서 쓰시는 거죠. 그쵸? 꽃밭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우기기도 하고 약간 돌려주기도 하고 해서 약간 꽃의 다양화를, 크기와 요거 어떤 모양을 좀 다양화를 해서 꽃밭을 만드시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파리도 그릴 수 있어요. 저희 이파리는
이렇게 반을 쪼개서 이렇게 결이 나 있잖아요. 자, 결을 살리는 이파리는 저희가 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면으로는 그릴 수 없어요. 자, 반쪽을 이렇게 그려서 잠깐만요. X로 해서 직선을 하나 그리고 Z로 해서 직선을 그리고 다시 시작점을 찍고 Z로 해서 직선을 하나 그리고 X로 곡선으로 해서 이파리를 만들어 볼게요. 세친이 놓이면은 이 방향을 제가 주면서 할 수 없는데, 자, 이렇게 럭키하게 놓였으면 이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방향성이 안 좋아지게 되면 제가 매뉴얼 펀치로 그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쓰시고, 자, 하나를 그렸죠. 모티브를.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 카피에서 이렇게 버티칼로 하나 해서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자, 요 이파리가 뭐 이렇게 세우려면 이렇게 세우게 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겠죠. 근데 보통 저 이파리가 얘는 이런 식으로 놓였잖아요. 이렇게 놓였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이제 또 이 쉐입으로 그리셔야죠. 자, 그리는 걸 잘 보세요. 약간 저 밑그림이 있으면 잘 그려지는데, 여기 이렇게 저희 Z로 직선으로 그래서 잘 그릴 수 있나?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라인은 곡선, 이쪽 라인은 직선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다 직선으로 그렸고요. 자, 완료됐죠? 얘는 우선 좀 다른 색깔로 줄게요. 그리고 자, 잘못 그려진 아웃라인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뭐 점도 찍고 뭐 직선이 뭐 자잘하게 모이면 곡선이 되니까 방향성도 좀 조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파리 모양을 만드시고, 얘가 훨씬 더 컨트롤이 좋네요. 자, 이파리 모양이 됐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홈, 어레인지 카피에서 자, 버티컬 미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 정도면 되겠다. 클릭 하시면 자, 또 이파리 모티브가 하나 되고, 자, 요게 싫으시면 요 두 친구를 뭐 스티치 타입을 세팅이 싫으시면 이제 필 스티치로 줘도 방향성이 이렇게 놓인, 그죠? 이파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조금 소잉 어트리뷰트에서 이 이파리에다가 어떤 페더링 효과를 주고 싶다?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이겠네요. 그죠? 자, 대신 언더레이를 좀 풀어줘야 되겠어요. 그죠? 이 언더레이가 안 보이게, 자, 이런 효과도 줄 수 있고 해서 이파리도 그룹을 해서 만들고 크기 조절하고, 자, 해가면서 돌리고 해서 꽃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줄기도 만들고. 자, 줄기는 만약에 자, 이런 줄기가 됐다. 그러면 스템 스티치를 주고, 자, 그래서 잠깐 초록색을 먼저 줄게요. 얘가 줄기로 쓸 거라. 그래서 소잉 어트리뷰트에서 이 너비는 요 약간의 지그재그의 너비고요. 스페이스와 앵글을 조정해서 너비와 자, 적당한 두께의 자, 앵글을 조금 내려줘 볼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이렇게 더 눕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눕혀서 적당한 너비를 조정해서 저희는 이거를 줄기로 쓰시는 거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줄기와 이런 꽃을 모아서 꽃밭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세틴이 올라가는 스티치를 활용해서
매뉴얼로 레터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매뉴얼 펀칭 오브젝트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레인지 카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충분히 그리실 때 일일이 꽃잎을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모티브 하나만 그려서 어떤 이런 서클 카피 기능을 이용하고, 이파리는 버티컬 카피를 이용하고, 또 어떤 오브젝트는 호리젠탈 카피가 필요할 거고, 이런 카피에서 배치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반복하는 패턴을 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